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영주도 점차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영주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영주장날에서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과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추석 준비는 영주장날에서 알차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가 좋아도 오늘 풍성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영주에서 특별한 울림을 전하는 분들이 나오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영주가 좋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이어서 영주 소식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는 이슈앤토크, 그리고 영주의 활기찬 사람 이야기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도로 안전시설물과 도로 표지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번 정비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비는 가드레일과 차선 규제봉, 도로 반사경, 볼라드, 갈매기 표지판, 그리고 도로 표지판 등 주요 안전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는 정비 기간 동안 노후 또는 훼손되었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며, 특히 통학로와 교차로 등 교통사고 취약 구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도로 안전시설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청춘의 열정과 추억이 영주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영주시는 9월 13일 오후 4시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뮤지컬 문나이트를 개최합니다. 실제 이태원 클럽 문나이트를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은 세대를 아우르는 꿈과 사랑, 그리고 우정을 무대 위에 담아냅니다. 가수 세븐과 원더걸스 출신인 선예, 블락비 유건, EXID 혜린 등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 실력파 배우들이 노래와 춤으로 1990년대 청춘의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전좌석 5,000원이며 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내일 낮 12시까지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이나 티켓 링크에서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서 현장 예매도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영주시 문화예술회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 3월 의성 산불 여파로 취소됐다가 시민들과 다시 만나게 된 무대여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성사된 만큼 더 큰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배우는 2025 영주시 가족 참여형 청소년 사회적 경제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영주시는 영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함께 청소년과 가족이 직접 참여해 지역 공동체의 의미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캠프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5일까지며 신청은 보호자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캠프는 수능초등학교 배전분교 자리에 조성된 여우골 글램핑장에서 2차례에 걸쳐 열리며 1차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영주시민 가족으로 차수별 10가정씩 총 20가정을 모집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체험 캠프에서는 사회적 경제 체험 부스와 클래스 101, 가족 단위 사회적 기업 만들기, 그리고 공연 관람과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추첨을 통해 참여 가족을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네, 가을 영주 여행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연을 잠시 벗삼아서 영주 시장의 골목부터 근대 역사 문화 거리 그리고 영주의 숨은 맛집까지 영주의 도심을 구석구석 한번 탐방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 영주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려주실 권화자 문화해설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애청자분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주의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릴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권화자입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도 영주의 도심 속을 떠나보는 가을 여행이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하도 많아서. 네. 네, 지난번에는 네. 그 영주에 흩어져 있는 그 유적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주의 시내 쪽에 관광지를 한번 둘러볼 예정인데요. 네. 도심에서 즐겨보는 감성 여행, 바로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네. 영주의 근대 역사 문화 거리라고 하셨는데, 좀 막연합니다만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는 원도심이 있고요. 네. 신도시가 있고 택지라는 또 그 최신의 현대 도시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원도심 전체를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꼬집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네. 그 영주 초등학교 쪽 영주 문화파출소가 있는 곳에서 간사골까지와 그리고 네. 분수대에서 중앙시장, 365 시장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을 그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고 하면 아주 뭐 그냥 도보 여행으로 관광하기에 좋은 코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주 FM 방송이 있는 그 거리도. 네, 근대 그 역사 안에 거리. 영주 FM 방송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도 같은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곳이 과거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역사 문화 거리라고 지정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고 하면요, 우리 영주의 원도심 전체를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영주에서 시내 중심지에서 봤을 때 그 지금의 영주 문화파출소가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간사골까지와 분수대에서 중앙시장과 영주 365 시장이 연결되는 곳, 거기까지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고 보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대 생활의 모습이나 또 당시 거리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 현재 어느 곳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곳이 바로 지금 영주 FM 방송국이 있는 곳. 네, 그렇군요. 그 도심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아주 정겨운 모습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근에 또 관사골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지명이. 네. 바로 근접해 있나요? 관사골도 그 중심부의 이제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관사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 좀 네. 시골스러운 골이라고 하다 보니 시골스러운 느낌도 드는데 좀 생소했어요. 왜 관사골이라고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네. 그렇죠. 네. 관사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공서의 집들, 이런 관사가 있어서 관사골이라고 하는데 영주 관사골은 어떤 관사가 있었냐 하면 초반에 1940년대부터 영주 철도가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가 시작될 당시에 그 공사에 참석했던 인부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머무르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가 철도가 완공이 되면서부터 철도 영무원들이 살 집이 바로 그곳에 다시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영무원들이 살았던 관사가 그곳에 쫙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관사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옛날 관사,
그 모습이 그대로 볼 수 있는 집들이 여러 채가 있고요. 관광객들이나 누구든지 마음껏 들어가서 내부를 관광해 볼 수 있는, 내부를 구경해 볼 수 있는 집들도 5호와 7호 두 개의 집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영주역은 신영주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영주역이 관사골 부근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관사골 부근 지금의 중앙시장 자리가 옛날 영주역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야, 그런데 지금 뭐 잠깐 그림은 그려져요. 네. 뭐 말씀하셨던 관사골도 말씀하셨고 그 앞에 이제 뭐 우리 FM 방송 네.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말씀하셨던 곳이 또 근대 역사 문화 거리 중에서 또 거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순서를 어디서부터 이렇게 관람을 해야 우리가 좀 빼놓지 않고 좀 두루두루 잘 관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보실 때는 네. 이제 도심에서 네. 분수대 쪽에서 이렇게 분수대부터 현재 있는 살펴보시면서 분수대. 영주 FM이 있고 소백여관이 있고 한 곳 거기가 바로 옛날 그 원도심 그 옛날 이제 그 영주 군 시절이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심부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가라는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쪽을 둘러보고 구역통행 중앙시장. 예, 현재는 중앙시장이라고 불리는 구역통 그쪽하고 이제 365 시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간사골로 가셔가지고 간사골로 가시면 조금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네, 전망대 그곳에 같은데요? 가셔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시는 게 그 가장 이제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도심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500방집이 생각났어요. 네, 네. 지금도 그 500방집에 가면 그 건물 그대로 네. 보존돼 있는 상태에서 네. 빵도 아주 그 500원짜리 요즘 빵이 있으니까 어디? 근데 유일하게 네. 그곳에 가면은 500원짜리 빵도 먹을 수 있고 네. 또 조금 더 뭐 물론 그 더 비싼 좀 좋은 빵 네. 같은 경우 근데 500원짜리 빵도요 너무 맛있어요. 단팥빵인데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도심의 그 역사 흔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네. 정말 신기한데 이곳에서 우리가 좀 이곳은 좀 빠지면 안 되겠다. 꼭 들러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은 정말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아요 하는 곳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 사진 찍기 좋은 곳은 전망 좋은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오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코스인 관사골로 한번 가보시면요. 네. 부용대가 있습니다. 부용대는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그 부용대가는 전망대가 아주 이제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에 딱 서게 되면요. 네. 영주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시원스러움을 느끼면서 그 전망대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간사골은 그 간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담장도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두지 않고 벽화를 그렸어요. 아, 담장에. 네, 네, 벽화를 그렸는데 어떤 모습을 그렸냐 하면 7, 80년대 생활상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사골에 가보면 지금 7, 80년대 시절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실감이 날 것 오는 같은데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그 표정이라든가 그 자세를 함께 취해보면서 사진을 찍어보면 좀 재미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그곳이 한눈에 보일 것 같은 당장 가서 한번 그 벽화도 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 근대 역사문화 거리에서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은 꼭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정미소. 네. 아주 오래된 정미소가 있다면서요. 네네. 네. 뭐 100년 가까이 된 정미소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그 풍국 정미소라고 있습니다. 그 정미소는 2016년까지 방앗간을 운영을 했었어요. 최근까지 했네요. 네, 그러면. 2016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네. 2016년부터 세워놨었는데 그 세워놓고 해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있다는 네, 얘기죠? 지금도 그대로 옛날 방앗간이 돌아가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보면 방아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도대체 그런 모습으로 현재까지도 네. 이제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그럼 도대체 몇 년 된 거예요? 100년 가까이, 100년은 100년이나. 채 안 됐지만 100년 가까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시골에 저희 이제 외가가 시골인데
시장인데 이렇게 가보면은 곳곳에 이게 뭐 정미소가 있는 거는 봤어요. 네네. 근데 특히 우리 영주 지역에는 정미소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영주 지역에 지금 풍국 정미소가 있는 그 주변이 정미소가 정말로 많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온 얘기인데 영주는요. 철탄산을 중심으로 동쪽, 남쪽, 서쪽이 모두가 들판이었어요. 네. 특히나 그 풍기로 가는 안정 소재지 쪽은 너무나 넓은 들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곡식들이 들어와서 곳곳이 방앗간이었대요. 그래도 이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방아를 찧어야 할 이제 곡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도심이 생기고 그리고 도로가 생기고 농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사라지다가 그랬군요. 풍국정미소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정미소군요. 네.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근대 역사문화 거리에 자연스럽게 뭐 그 시장이 네. 예,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에 뭐 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영주역이 네. 예전에는 그 철도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죠. 요충지죠, 영주가. 철도 요충지다 네. 보니까 네. 그 동해선이라든가 많은 지역에서 영주가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추라든가 고추가 가장 많았대요. 고추를 싣고 와서 영주역에 내리면 그 고추가 너무나 많아서 고추시장이 이 근방에는 가장 유명한 고추시장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고추시장이 네, 되고 네. 있죠. 네. 그때 그래서 고추시장이군요. 그 고추시장이 이 근방에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네. 가장 큰 고추시장이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 그쪽이 365 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주 지역에 뿐만 아니라 네. 인근 풍계도 그렇고 전통 재래시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얼마나 되나요? 영주에 현재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전통 재래시장은요, 11곳이나 되는데, 도심에 있는 시장이 8곳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주 도심은 전체가 시장통이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편이다, 그죠? 네,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그리고 뭐 시장도 또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시장이 또 다른 데보다 좀 넓고 풍성한 것 같아요. 네. 장날에 가보면. 네, 예, 원당로 시장에도 장을 크게 쓰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장날마다 보면은 정말 사람 그 냄새가 풍성한 그런 느낌을 담뿍 담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순한 시장을 넘어서 요즘에는 시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네. 뭐 체험하는 공간도 많고 또 창업하는 그 청년들도 많이 모여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요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영주 중앙시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중앙시장은 옛날 철도 이제 영주역 그 자리가 중앙시장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역 주변이 이제 중앙시장이 되었는데 현재 중앙시장 자리는 입구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 입구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아. 입구자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구자형으로 지어진 안에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네.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그냥 두기가 아까우니까 활용을 하게 된 거죠. 활용하죠. 그래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네. 이제 재능 기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플리마켓도 열리게 되고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해서 젊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늙어가는 도시에 젊은 사람이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이제 생기가 그런 돋죠. 시장으로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더, 곳입니다. 네, 활성화될 수 있고 앞으로도 네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 안 우리 그 근대 역사 문화 거리에 네. 그 수제 맥주 네. 유명한 수제 맥주 그 기업이 입점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예. 곰표 맥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요.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곰표 밀가루는 네, 들어봤어요. 곰표 밀가루 회사에서 이제 곰표 맥주란 수제 맥주를 만들었는데요. 그 수제 맥주가 젊은이들에게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 맥주, 곰표 맥주를 처음 시작한 곳이 영주였어요. 아, 그렇군요. 청년 기업이 중앙시장에 와서 그 만든 곳이 네. 바로 그 중앙시장에서 만든 곳인데 그 수제 맥주 시작점이 바로 영주였다라고 보시면 그 영주도 반열에 뭐 시장 반열이 올라가는데 큰 반열이 올라가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또 숨은 이야기가 있었군요. 또 재밌네요. 또 이렇게 영주에 이렇게 중앙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네. 그 문화의 중심이라면 또 어떤 전통시장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영주에 보면은 신영주 번개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영주역, 현재 네, 영주역 앞에. 그 이름이 왜 번개시장인지 제가 예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네.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번개시장 그러면 네. 뭐 웬만한 지역에 번개시장이 네, 네. 많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영주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시장 주택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영주역과 시청이 남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주역에 사람이 내려서 생활 공간은 없어요. 없는데 영주역에 사람이 많이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유동 인구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에 잠깐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열렸다가 사람이 사라지면 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번개같이 생겼다가 번개같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번개시장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역과 시청이 그쪽에 있다가 보니 이제 주거지가 그쪽으로 다시 이제 형성이 되어요. 주거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겠죠. 네. 거주를 하니까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그 시장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은 이름만 번개시장이지 시장은 이제 그대로 평상시처럼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장, 상설시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번개시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싶은데 네네. 좀 즐겁게 체험하려면 어떻게 둘러보면 좋을까요? 번개시장을 네. 둘러보면 네.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면 네. 아마 더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번개시장을 가보시면요. 간판이라든가 요즘 시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간판을 일률적으로 만든다거나 현대화됐죠. 이렇게 정비를 많이 해요. 네, 현대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옛맛이 없어지는데 번개시장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7, 80년대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젊은 사람들도 오면 엄마 아빠가 이런 생활을 했구나라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어릴 적에 손잡고 갔던 그런 추억도 한번 생각해 볼 향수도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을 것 그런 거 같아요. 한번 느껴보고 네. 여유를 가지고 보면 아주 좀 제대로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놀러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네, 네. 일단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시고 또 옛날 또 엄마 어릴 적에는 이랬단다. 네. 예전에 그 추억도 네. 같이 되새기면서 또 향수에 젖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장에 오면은 꼭 사야 하는 인기 품목이 있다면서요? 네, 영주 네. 번개시장 그러면 네. 모든 사람이 네. 이 하나 때문에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뭔데요? 영주에는요, 내륙지방이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바다를 가려면 영덕이나 울진까지 가야만 바다 구경을 할 수 있는데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해산물이 유명한데 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문어예요. 문어. 예. 아하. 예, 영주 문어 그러면 네. 아주 유명해가지고 그 영주에 문어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외가가 서울에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거나 하게 되면 문어를 영주에서 사가지고 갈 정도로 영주는 문어에서 책임져라 할 정도로 영주 문어가 그만큼 유명했던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영주 문어가 유명한 거예요? 네네. 아니면 네. 영주이기 때문에 문어가 유명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주의 문어가 유명한 이유가 네. 자연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영주가 철도 중심지라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어가 어디서 오겠어요? 바다에서 오는데 바닷가에서는 동해 바다에서 옵니다. 동해 바다에서 싱싱한 문어를 가지고 이제 이송을 해서 오는데 네. 기차를 타고 오겠죠. 기차를 타고 싱싱한 문어가 영주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문어가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쯤 오니까 가장 맛있게 숙성이 되어서 영주에 오니까 문어가 맛있더라. 이렇게 돼서 영주쯤에 오는 그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주의 문어가 유명한데 우리 지역에서는요. 대소사가 있을 때 네. 결혼식이라든가 네. 차례상이라든가 장례식장에 가면 문어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굉장히 귀하잖아요, 예, 사실. 문어를 쓰지 않으면 얘가 아니다 할 정도로 문어가 반드시 쓰여지는 그런 해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타 지역에 있다가 왔거든요. 네. 타 지역에서는 문어 구경하기 정말 사실 힘들었어요. 육지에 있다 보니까. 근데 영지에 오니까 문어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왜 문어가 유명하냐 했더니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또 문어가 굉장히 귀하다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영주는
귀하지만은 문어를 반드시 올려야 된다. 네. 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문어가 영주에 있기 때문에 영주 지역이 요충지여서 네. 그 거리적으로 네네. 봤을 때 적당히 숙성이 됐기 때문에 더 맛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영주에는 또 맛집도 많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우리 뭐 그리고 또 감성 카페 아주 분위기 좋은 요즘에는 뭐 찾아가잖아요. 네네네. 예, 맛집도 찾아가고. 영주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영주에는 일단은 네. 보면 이제 카페를 한번 보면요. 좀 특색 있는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영주 하망 카페라고 해가지고 하망동에 있는 양목집이에요. 양목집인데 그 집을 그대로 개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카페로 맞게 그대로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네. 그 7, 80년대의 부잣집에 네. 들어가서 차 한 잔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사용하고 있던 가구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잣집에 가서 차 한 잔 대접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페 브리즈엔드라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 분위기 빈티지 카페로 네. 그 카이막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애견 동반 가능한 애견 동반 방문이 가능한 그런 카페다라고. 애견이? 예. 그래서 요즘 애견 그 반려견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죠. 네. 그래서 애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라서 또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서수서원, 영주 유명한 서수서원,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지만 네. 서수서원 부석사를 다녀오다가 보면 서수서원 근처에 네. 연합카페라고 있습니다. 연합카페. 연합카페는요. 네. 떡명인이 만든 떡으로 유명한 카페다라고 하겠습니다. 떡명인. 예, 떡명인이 만드는 네. 카페. 예. 자, 이거 말고도 또 오늘 소개해 주신 장소가 참 많았는데요. 또 우리 해설사님이 혹시 방문하신 그 여행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또 몇 군데 해주시죠. 네, 영주를 찾는 분이시라면 네. 꼭 드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 드셔야 바로 드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네. 바로 부석태 청국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먹거리로. 예, 아, 예. 먹거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영주 부석사 있는 곳이 부석면인데 부석에서 재배되는 콩을 부석태, 토종 재래콩입니다. 그쵸? 네. 부석태는요, 백태라든가 일반 콩보다 콩알이 굵어요. 네. 굵으면서 영양소 함량이 풍성해요.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구수하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 부석태로 만든 청국장은요, 또 영주에 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좋은 물로 발효를 하다 보니까 청국장의 효능이 더 구수하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영주에 오시면 청국장을 한번 드시고 가시면 네. 꼭 이제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네. 예, 잡내가 전혀 안 나요. 네, 아주 네. 그 시골 청국장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메밀묵 사려. 네, 수능의 메밀묵이 유명한 네, 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수능에는 네. 영주시 수능면은 수능안시의 본 고향이에요. 네, 네, 네. 수능안시 본향인데 수능안시가 이렇게 메밀농사를 오랫도록 지어먹습니다. 산속에서 귀가하다 보니 메밀농사를 오래 지어먹다 보니 메밀농사가 타 지역보다가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메밀 음식인 메밀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밀묵 그러면 전국에서 전통 메밀묵 그러면 수능이 딱 나올 정도로 수능 가면 전통 메밀묵이 유명한데 전통 메밀묵도 또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먹어봤죠. 맛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밑반찬 중에 네. 노가리 무침 끝내줍니다. 네. 드셔봤어요? 네네. 야, 꼭 한번 리필해서 먹는 꼭 먹어야 돼요. 네, 예. 리필해서 아니, 먹는 그 반찬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유, 또 먹고 싶네요. 네. 예, 입맛 없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뭐 노인 어르신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 수능 묵밥. 네네. 묵밥이 왜 그 저기 조밥이 꼭 나오잖아요. 네네. 혹시 조밥이 왜 나오시는지 아시죠? 저 밥은 묵은
찬 음식이에요. 네. 그 묵은 찬 음식이다 네. 보니까 묵을 먼저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네. 특히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속을 닳는 성질이 있어서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묵을 먹기 전에 네. 조밥을 먼저 먹고 이제 위를 보호한 다음에 묵을 먹으라고 조밥이 나오니까 그 묵 좋아한다고 묵만 드시지 마시고 조밥을 먼저 드시고 묵을 드시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얘기가 있군요. 네. 저는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도 한번 그 주인께 여쭤봤거든요. 네네. 왜 조밥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묵밥에다 밥을 말지 않느냐. 밥을 말았을 때 묵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글쎄요. 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정말 덜 미끄러질 것 같아요. 네네. 따로 드셔도 되지만 뭐 그렇게 드셔도 좋다고 합니다. 한번 잡숴보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정말 재미있는 그 근대 역사 문화 거리들부터 또 먹거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여러분 뭐 오늘 들으신 그 여러 여행 소개해준 곳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도심 곳곳에 그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영주가 정말 참 따뜻하고 또 풍성한 먹을거리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영주의 근대 역사 문화 거리를 한번 또 꼭 여행해 보시고요. 또 정겨운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로 레트로 감성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소소비섬이라는 곳에 네. 그 카페에 가시면 또 브런치도 괜찮을 것 같고 맛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샐러드랑 또 차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드시면서 또 담소도 나누시면서 또 전원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심에서 떠나온 느낌을 드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 우리 문화해설사님, 권하자 해설사님이셔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앤 토크 오늘은 여성의 건강 관리를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무더위가 한풀 꺾이니까 이제야 좀 더 숨통이 트이는 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않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특히 여성의 건강은 삶의 또 여러 시기마다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이 챙겨야 할 건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명품 요양병원의 여성의학과 이인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산부인과 전문의로 현재는 명품 요양병원의 여성의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인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거죠? 예. 네, 자주 방송을 좀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니 별 경험 없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그 건강 예. 하면은 남성들보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그 10대 여성 건강,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 그 여성은 남성과 달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남성과 많은 차이를 낳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배란이 일어나고 월경, 남성과 달리 월경이라는 큰 일을 겪게 되고 또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점이 남성과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박사님 월경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예. 이런 증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월경 증후군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월경 전 증후군인데 배란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이후에 월경하면서부터 증상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대개 증상은 어떤 것이냐면 배란이 일어난 후에 유방통, 두통, 그 다음에 몸이 붓고 또 섭식장애라고 해서 폭식하는 그런 경우를 되게 보통 통칭해서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박사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예. 만약에 그런 그 증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받는 게 좋은가요? 예, 월경전 증후군은 배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래서 피임약을 사용해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통의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 외에 항우울제나 비타민 E나 오메가6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청소년기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할 그런 한 가지 예방접종이 있어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하시는데 예. 일명 가다실이라는 백신이요. 예, 예. 이게 올해부터는 또 무료라고 하던데요. 예, 예. 그 말씀도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이제 여성 그 청소년기라고 그러면 10대 후반이나 네. 뭐 20대 초반이 되겠는데 접종이 필요한 것이 이제 간염 중에서 A형 간염, 네. B형 간염, 풍진 이런 것들의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라서 항체가 없으면 그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아두는 게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꼭 필요한 그 항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가다실이라는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금년 3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해당되는 무료 접종에 해당되는 연령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합니다. 네. 그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맞아야 되나요? 예, 그 전에는 12세에 두 번에 의해서 한 번 맞고 6개월 후에 맞고 해서 그 무료로 접종이 되었는데 네. 올해 3월부터 13세에서부터 17세까지 접종하는 거는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령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꼭 이걸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만 15세부터는 그러면은 6개월 만에 3번을 맞아야 되나요? 만 15세부터. 15세부터요. 네. 예, 그러니까 12세부터 14세까지는 그 항체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두 번으로서 충분하고 네. 그래서 한 번 맞고 6개월 뒤에 한 번 맞는 두 번 맞는 거를 하고 네. 15세부터는 3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고 2달 후에 맞고 또 4달 후에 해서 맞게 돼서 0, 2, 6 이런 순서대로 맞게 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연령에서는 뭐 저소득층하고 관계없이 다 무료로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이가 되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17세 이상 되었을 때 26세까지 저소득층이라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그 26세 때까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그는 예. 병원에 제출해서 그 증명서를 제출해서 예, 무료로 예. 받을 수 있는데 그 그렇죠. 이후에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예. 26세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17세 이후 그러니까 18세라도 17세에 맞은 게 2월 돼서 18세에 맞는 경우는 무료가 되고 네. 그 이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맞아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사과와 국가가 있으면 어떤 예, 게 더 좋은 건가요? 예, 이 가다실이 어떤 예방 주사냐 하는 것은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1983년도에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발명이 돼서 그 뒤로 접종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한 15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5종류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16번하고 18번이 자궁경부암에 큰 영향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는 뭐고 국가는 뭐냐? 사가는 4종류의 바이러스를 15종류 중에 4종류를 커버하는 백신 접종이고, 국가는 9가지를 담당하는 접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개 중에서 한 가지만 맞아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주로 일으키는 것이 16번하고 18번이기 때문에 사가가 16번하고 18번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충분하고, 국가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내가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16번, 18번 위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를 뭐 추가해서 나중에 맞아야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경우에서는 굳이 비용을 크게 많이 들여서 국가는 무료 접종이 되지 않고 또 본인 부담이 되고 또 비싸기 때문에 굳이 맞아야 될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이게 맞히기 전에 혹시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또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를 겪어봤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걱정,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되지만, 이 가다실 같은 이 자궁 경부암 백신 접종은 거의 뭐 부작용이 알려진 바가 없고, 일반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알레르기나 간단한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잠시 후에 소실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적게 맞을 수 있을 때 미리 접종해서 커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자궁경부암 예방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20, 30대 가임기 여성들에 대해서 산부인과적으로 좀 꼭 받아야 할 어떤 검진이나 또 지켜야 할 건강 팁이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이제 산부인과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음파 검사, 자궁암 검사,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인데, 혈액 검사는 뭐 빈혈 여부나 이런 것들이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간염이나 풍진의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둬야 임신 전에 그것을 예방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는데, 산부인과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자궁경부암 검사, 소위 이 팝 검사라고 그러죠. 팝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은 한 1년에 한 번씩 꼭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후 이제 출산 하고 나서 산후에 회복 과정에서 간혹 우울이 있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일단 간단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후 후에 그 배우자나 같은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협력해서 잘 옆에서 북돋아주고 또 육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시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산후에는 특별한 영양소나 뭐 식사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냥 식사에다가 미역국은 매끼 안 먹어도 되고, 오히려 요도의 그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에다가 본인이 맛있는 것들 추가하시고, 침대에만 누워 있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빨리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수유 시작하고 육아 하는데 그 정성을 쏟으시면은 오히려 배우자와 가족분들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여성 건강 예, 예. 중에서도 질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예. 중에서 자궁 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예, 들어볼까 예. 싶습니다. 예. 어떤 것이고 또 치료는 어떻게 받는 게 좋은 건지. 자궁 근종은 자궁에 발생되는 양성 종양인데 40대 이상에서 많이 생기고 거의 뭐 여성의 한 반 이상, 어떤 보고에서는 70%에서 80%에 이르는 다는 그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 증상도 특별히 없는 무증상이 증상이라고 할 수 정도로 증상이 별로 없고 자궁 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자궁 내막 쪽에 생긴다든가 하면 출혈이 있거나 그다음에 혹이 너무 거대한 혹으로 자라서 주변에 장기를 눌러서 방광이나 장에 압박을 가하면 그에 따른 증상이 있게 되게 돼 있고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혹을 크게 거대한 그런 근종이 생겼을 때는 혹만 제거하거나 혹만 제거하는 경우는 보통 앞으로 임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자궁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궁 을 적출하는 술이 있는데 자궁 자체를 전부 제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임신을 앞으로 할 그런 연령이 지나셨거나 하는 경우에 자궁 적출술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무섭네요. 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데요. 예. 정기적인 검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성들의 어떤 폐경에 대해서도 여쭤볼까 싶은데요. 예. 폐경이라는 건 여성이면 누구나 다 또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폐경을 하게 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오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폐경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소실돼가는 과정이고 월경이 끝난다는 얘기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그 난소에서 분비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주로 폐경이 일어나고 평균적으로 하면 51세에 폐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 폐경이 완전히 되기 전에, 그러니까 호르몬이 완전히 분비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는 조금씩 남아 있는 경우를 갱년기라고 하죠. 그래서 갱년기 때는 월경을 했다 안 했다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르몬 부족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안면 홍조, 네.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거나 저린 증상,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짜증이 심해지거나 그다음에 불면증이 심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치료는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갖다가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호르몬 제제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그 경우에 맞춰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으셔서 꾸준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판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혹시 부작용이 또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호르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치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에스트로겐 치료고 그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우선 그 약을 먹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유방통이 있거나 자궁 출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놀래서 약을 끊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에서는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싫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호르몬제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걸 처방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일단 전문의를 찾아가서 처방받는 게 좋겠네요. 우리나라
하고 서구, 네. 미국이나 서구하고 유방암의 이제 호발 연령이 다른데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또 유방암의 그 빈도수가 상당히 적고 또 그 전에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호르몬 복용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연구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서구에서도 유방암에 대한 그런 것이 그렇게 과대 포장돼 있었다 하고 이렇게 밝혀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폐경학회에서 그동안 쭉 조사한 바로는 유방암의 그 발생률이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디 좋은 곳을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비행기를 타려니 무슨 테러도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해외여행 안 가겠다.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외여행은 영원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조금씩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극복되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약이 워낙 여성 그 폐경 여성에게 중요한 약이고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다는데 여성의 불로초를 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꼭 복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요. 가능하면 호르몬제를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박사님 폐경 이후에는 또 골다공증이나 또 심혈관 질환도 또 걱정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말라서 이제 다 분비가 안 되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문제되는 것이 뼈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뼈에 그 외음부의 그 위축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되고 여성 외음부에 그다음에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이 없는 상태로 오래 지내게 되면은 혈관의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그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혈관이 나빠진 다음에 어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혈관의 질환에 걸리기 전에 건강에 있는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50대 이후에는 호르몬제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칼슘제 그 어떤 멸치라든지 또 시금치 이런 것들 음식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그 여성 호르몬은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점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노화, 항산화 이래서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먹고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그 항노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를 방지하고 노년 여성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칼슘을 복용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지만 여성 호르몬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부족한 상태에서 먹으면 그것이 큰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성 호르몬을 의료보험이 되니까 큰 비용 안 들이고 꾸준히 드시면서 칼슘은 굳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멸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멸치는 이제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 뭐 비타민도 있고 그래서 간식처럼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호르몬 드시고 호르몬제 드시고 이런 멸치 같은 이런 간식을 꾸준히 드시고 하면은 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내일부터는 멸치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죠? 네, 이런 호르몬제와 또 멸치, 시금치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50대 이후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박사님,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여성분들에게 좀 말씀 주세요. 여성은 그 여성의 여러 가지 그 여성 생식기에 관한 그 암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그 암은 조기 발견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암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게 치료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미리 발견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가장 중요한 것은 초음파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초음파 검사에 거의 여성 생식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와 그 다음에 산부인과 내진 검사, 그 다음에 팝 검사라고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사 이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혈액 검사 이런 것들 꾸준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폐경기 여성에 해당되시는 분은 호르몬제를 늦지 않게 가장 빠를수록 그동안에 골다공증 생기고 심혈관 나빠지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호르몬제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사회 봉사 활동도 하시고 이러면서 아주 즐겁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명품 요양병원의 이인수 여성의학 박사님과 함께 여성의 건강 그리고 산부인과적인 그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올바른 생활 습관, 또 운동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성의 건강이 곧 가족의 어떤 건강과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인수 박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영지의 즐거운 이야기로 꽉 채워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 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